자, 이번 영상은 신규주로 수익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신규주 두 가지 매매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첫날의 합리적인 가격에서만 도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통 가능한 물량 구조가 괜찮은 모니터랩이란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이게 첫날에 9,800원 대비 2배 시작한 게 아니라 9,800원에서 한 30% 이내로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을 했다면 아마 그것은 시초가에 넣어도 될 만큼 충분히 도박이 가능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서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날에 합리적인 가격에서만 도박을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이 아닌 둘째 날부터 확실한 매매. 지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인데, 신규주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첫 번째 방법, 첫날에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은 생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첫날 매매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뭘 해도 되겠지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오는 종목이라면 뭘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매매하는 것은 그냥 생 도박이라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둘째 날부터 확실하게 매매하는 방법은 움직임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다른 모니터에 여기 신규주 관심 종목 화면을 항상 띄워 놓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종목들이 많지만 이걸 항상 띄워 놓는 이유가, 이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가끔씩 지금 같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이걸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신규 상장주를 신경 써줍니다. 자, 주기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슈어소프트 매매 영상을 저번에 올려드렸었습니다. 5월 9일 상한가 가는 날. 신규주는 참 웃긴 게 뭐 올라갔다 하면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슈어소프트도 반응이 나온 날에 상한가 마감, 시우박스도 현재까지는 상한가에 닫힌 상황. 슈어소프트 제가 그때 어디쯤에서 매수를 시작했냐면 8,000원 초반대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고점을 뚫어주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뚫어주기 전부터. 이 시우박스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제가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14,900원 여기 이동평균선 예쁘게 지켜주고, 14,900원이라면 첫날의 고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첫날의 고점이 16,000원 정도, 그리고 이 종목의 공모가가 15,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14,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심상치가 않다는 신호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매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버나잇을 할 때는 최소 4,500에서 7,700까지 꾸준하게 넣고 있는데, 5월 시장에서 너무 수익을 냈다가 뺏겼다가 수익 냈다 뺏겼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장중 매매할 때 시드를 많이 줄인 상태라서 크게는 접근하진 않았지만 이 작은 시드로도 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4,500으로 매매를 해도 200을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다른 종목에서 단타 매매를 하면 보통은 본전 손절을 많이 하거나 먹어도 1%에서 3% 사이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나와서 한 5%에서 10%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20% 이상 수치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신규주가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주는 추세에 정말 정직합니다. 저번에 슈어소프트테크 5월 9일에 뜨고 지금은 5월 23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른 모니터에 신규 상장 화면은 무조건 띄워뒀습니다. 신규주는 추세에 정말 정직하기 때문에 추세만 잘 따라다녀도, 그리고 신규주는 추세 그리고 심상치 않은 상황만 잘 따라다녀도 이런 급등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신교주의 특성이 있다면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누군가 밑에서 잡아당겨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신교주가 상장을 하고 나서도 이상하게 주가가 안 떨어진다. 그럼 그 종목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 슈어소프트테크나 시우박스 마찬가지로 이 원리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루엔이나 모니터랩을 제가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시우박스가 하나의 테마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두 개 종목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매매할 거면 대장주에서 그냥 매매를 하거나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다른 종목은 제가 손을 대진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우박스가 반응이 아예 나오지 않고 모니터랩이 이런 반응이 나왔다면 오늘 시장에서 모니터랩을 저는 고점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매매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종목과 다르게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이지, 고점과의 거리도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 슈어소프트테크가 8,000원 초반대 제가 매수를 했을 때 고점까지 거리는 10%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우박스도 마찬가지, 10%도 차이 나지 않는 구간. 근데 모니터랩은 이렇게 20%나 올랐어도 고점과 거리가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주를 보면은 무조건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게 우픈 사실이긴 하지만 떨어지는 신규주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종목을 찾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종목이 정상이냐면 떨어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S바이오메딕스, 이런 차트가 신규주에서는 정상입니다. 첫날엔 거래가 잠깐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 뒤로 별 볼 일 없거나 세력이 없다면 신규주는 이렇게 계속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예외적으로 신규주가 하나의 테마를 이뤄서 단체로 상승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라운텍이 이렇게 신고가 시세가 나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주의 기본값은 절대 이동평균선에서 위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고, 라운텍이 이런 최근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가 좋으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될까? 제가 비중을 크게 해서 매수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장중에 단타 금액을 많이 줄인 상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급등할 때 14,900원의 호가창을 보면 진짜 가벼웠습니다. 한 호가에 100주도 안 쌓여 있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4,500, 2,500주의 물량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10개 이상 호가를 잡아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금액을 또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나서 첫 번째 VI가 걸린 뒤부터, 그때부터 호가창이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 전에 반응이 나오기 전, 어차피 이것도 다른 신규주와 계속 다를 것 없이 계속 신저가를 찍을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상치 않게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황금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고점과 거리를 좁혀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적절한 금액으로는 이렇게 찔러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호가창 가볍고 아무리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 무리는 하지 않기. 지금 생각으로는 되돌아보면 전 재산을 몰빵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호가가 가볍거나 신규주라 하더라도 모든 매매 방법이 100%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7% 정도 오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나오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어디까지 손실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비중 조절은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오늘 시장 티끌 모아 태산이라 생각하고 하루 꾸준히 수익을 연결시키는 거,
꾸준한 수익을 이어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평소엔 10만 원, 20만 원 또는 10만 원, 20만 원을 반대로 잃어도 크게만 잃지 않는다면, 지키고만 있으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먹을 기회가 시장에서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지루하고 할 게 없어도 억지로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시간만 때우다가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